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드디어 한국에 사이버 트럭이 공식 출시됩니다. 와, 테슬라 감사합니다. 저희 모카 오늘 영상 조회수 뽑으라고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미국 출시 후 한국에 1년 9개월 만에 출시되는 거고요. 가격은 1억 4,500만 원부터. 잠깐만, 왜 이렇게 비싸? 아니, 이거 미국에서는 뭐 7만 불 이러지 않았어요? 7만 불이면은 기껏 해봐 1억도 안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 비싼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모터가 3개 달린 고성능 버전 사이버 비스트 모델은 미국하고 똑같은 가격 1억 6천만 원에 모신다고 합니다. 아, 좋아 1억 6천만 원. 잠깐만, 이게 싼 건가? 어쨌든 아마도 사이버 비스트를 더 많이 사라 이런 차원에서 가격을 이렇게 책정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여긴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라는 자동차는 원래부터 오토파일럿 기능이 없습니다. 오토파일럿이 없으면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손대지 않고 완전 자율주행에 가깝게 주행해주는 FSD 드디어 시작된다는 건지 이런 것들도 살짝 살펴보도록 하죠. 네, 26일 오후 5시 기존에 사이버트럭 예약하셨던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테슬라로부터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블로그 링크도 있어서 가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을 넣으면 됩니다. 계약금은 2천만 원, 2천만 원인데 예약한 금액 10만 원을 빼서 1,990만 원을 바로 입금하시면 계약이 성사됩니다. 1,990만 원을 카드로 내시면 되는데요. 이거 할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야, 맞나? 아니 1,990만 원 정도는 그냥 다 결제할 수 있나요? 너무 놀랍죠? 이게 차값도 아니야. 1,990만 원이 차값이 아니고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이 2천만 원인 차가 있어? 계약금 원래 한 10만 원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포르쉐를 사도 계약금이 500만 원이에요. 페라리 람보르기니쯤 돼야 계약금이 10%라서 4천만 원, 5천만 원 하는 거지. 아니 테슬라가 무슨 계약금을 10% 넘게 받아?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러면 사이버트럭 출시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거 정말 살만한 자동차냐, 이걸 보셔야 되겠죠. 길에서 보면 간혹 사이버트럭 보입니다. 이거 보면은 마음에 드세요? 겉모습을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뭐야, 차가 저거 뭐 아무것도 없어, 차가 뭐 저렇게 민숭민숭해,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일단 차가 지나가면 그 겉모양을 봤을 때 뭔가 압도되는 면이 있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해. 크기라든지 이 바퀴의 직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와, 씨, 뭐 저만한 게 다 있어. 저 괴물 같은 게 지나가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차가 서 있으면 사진도 찍고 뭐 엄청나다 하고 좀 모이기도 하고 뭐 이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살만한 차인가? 내가 우리 서울에서 살만한 자동차인가? 요거 봐야 되겠죠? 일단 크기부터 보죠. 크기 너무 큽니다. 크기가 일단 폭이 2.4m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2.4m? 그럼 어떻게 타? 이거 사실상 못하는 거죠. 주차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2.4m는 사이드미러를 포함한 크기입니다. 사이드미러 길이가 좀 상당히 길죠. 사이드미러를 제외한 폭만 보면, 이거 접었을 때가 아니라 제외했을 때 폭을 보면 2.03m 라고 합니다. 2m 넘으니까 역시나 어마어마하다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기아 카니발에서 사이드미러 제외한 것과 비교했을 때 40mm 더 넓습니다. 4cm니까 뭐 요 정도 더 넓은 거예요. 뭐 딱히 안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집 주차장에도 카니발 주차하려면 조금 빠듯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찌어찌 주차는 다 되잖아요. 안 되는 건 아니다. 근데 문짝 두께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 열릴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주차장에 넣고 한번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 정말 깁니다. 정말 길어도 너무 길다. 일단 카니발이 5m 살짝 넘죠. 근데 이건 5.68m, 거의 5.7m예요 5.7m면 에스컬레이드 롱바디가 이 정도입니다. 에스컬레이드 롱바디 보면 뭐야 저거, 허리가 왜 저기 길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길이 때문에 주차하기 만만치 않은 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관은 진짜 특이하죠. 외관은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녹이 안 쓸어요. 녹이 안 쓰고, 보통 자동차 같으면 스크래치가 났을 때 그 스크래치 부분을 새로 도장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녹이 쓸잖아요. 근데 이 차는 스테인레스니까 좀 찌그러지거나 긁히거나 해도 녹이 쓰진 않습니다. 반면에 도장을 좀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 도장이 먹지 않아요. 페인트를 뿌려도 그게 붙지 않고 그냥 떨어집니다. 철수세미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도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남들과 다른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분들은 랩핑을 해서 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랩핑을 해서 이런 식으로도 타죠. 이렇게 핑크색으로 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문짝 부분을 보면 이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서 이 총알을 막아주기도 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차 문을 발로 차서 닫는 사람도 있는데 뭐 별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차의 나머지 부분은 어떤가? 나머지 부분도 다 스테인리스 스틸이긴 한데 접착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두께도 조금 더 얇은 부분이 있어서 이 문짝만큼의 강성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외골격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엄밀하게 말해서 외골격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 차의 기본 프레임이 있고 바깥쪽이 또 그 정도의 강성을 좀 나눠 갖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럭이다 보니까 트럭 베드가 인상적이죠. 뒷부분이 이렇게 기다란데 이 부분이 그냥 멋으로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트럭 진짜 제대로 된 트럭 베드예요. 상당히 크고 이 트럭 바닥이 지게차를 이용해서 팔레트를 실을 수 있는 정도의 제대로 된 픽업 트럭입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일단 굉장히 큰 트럭 베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L트랙이 길게 뻗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짐을 고정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테슬라에서 비치렉 같은 것도 제공하고 캠퍼 쉘 같은 것도 제공하고, 아니면 저희 같은 유튜버들 여기다가 카메라 마운트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겠죠. 테슬라 공식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있는 요 L트랙이라는 건 이 업계 표준이니까 여러 제조사에서, 기아에서도 이런 것들 호환되는 제품들을 내놓으니까 여러 제조사의 다양한 제품들을 트럭 베드에 마운트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전동식 톤록 커버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버튼 누르면 찡 하고 열고 찡 하고 닫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톤록 커버 자체도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도난 방지 같은 것들 충분히 되고요. 그 안에 귀한 물건들 넣고 그냥 덮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트럭 베드 안쪽에는 120V, 240V 아울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들 어지간한 거는 이제 프리볼트를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꽂아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울렛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륜구동 기본으로 제공하고요.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는 타이어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스티어 바이와이어가 들어있죠. 그래서 핸들을 이만큼만 돌리면 그냥 유턴이 됩니다. 핸들을 이만큼씩만 돌리면서 운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후륜 조향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유턴이 된다. 이렇게 유턴합니다. 두 바퀴 돌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도 달려 있습니다. 차체를 오르내리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출력도 최고 출력이 845마력이 된다고 합니다. 와, 일단 엄청나죠? 대충 이런 차인데 어떻게 살만한가요? 1억 4,500만 원이면 벤츠 S클래스 가격인데 그 정도나 주고 살 차는 아닌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하드웨어보다 이겁니다. FSD. FSD가 한국에 들어올 것이냐. 그동안은 한국 법규상 FSD를 한국에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이버 트럭도 우리나라에 그냥 들어오는 데는 어려움이 많죠. 법규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안전법규 중에 보행자 안전에 대한 법규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내수차들, 이 현대기아차들은 보행자 안전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국내에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를 최대한 다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붙여야만 우리나라에 판매할 수 있죠. 근데 사이버 트럭은 어떻습니까? 전면이 스테인리스 철판으로 돼 있잖아요. 심지어는 총알을 막는 정도의 강력한 철판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죠. 이 정도 강도의 철판이 앞에 있다면 그럼 보행자한테 위험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도 되는데, 여튼 한미 FTA는 미국의 안전 규정을 통과했다면 우리나라 안전검사는 그대로 면제하고 미국의 안전검사를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됩니다. 우리나라 안전 규정을 미국이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현대기아가 미국 수출할 때 큰 덕을 보는 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도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관들을 보면 미국 차에 대해서 조금씩 부정적인 장벽을 계속 쳐왔잖아요. 환경 규제다, 소음이다, 뭐다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된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형님이 또 이렇게 악수를 해주셨잖아요.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제대로 보여주시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테슬라가 오늘 사이버 트럭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걸 갑자기 야 테슬라 너네는 안 돼, 너네 그거 안 된다고 해, 취소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그거 좀 쉽지 않아. FTA로 인해서 미국의 법규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 동의한 거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은 쉽게 좀 한국에 좀 무혈입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지금 손 안 대고 주행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 슈퍼바이즈드 FSD가 이제 국내에 도입되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요것도 사실 지금 지역별로 굉장히 첨예한 문제거든요. 테슬라가 이미 미국 시장, 멕시코 시장에 FSD를 공급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놓겠다는 시장이 유럽이었어요. 유럽에 이미 출시하겠다고 보내놨는데, 유럽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안전하지 않은 걸 어떻게 유럽에 판매하겠다는 거냐? 라면서 이걸 철저하게 막고 있거든요. 반면에 중국에서는 이미 슈퍼바이즈드 FSD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지금 미국처럼 완벽히
완벽에 가깝게 되는 건 아니고 아직도 초기 단계라고는 할 수 있지만 중국 매체들의 테스트를 보면 지금 테슬라 FSD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서 있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호주, 일본에서도 지금 직원들이 FSD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봤을 때 지역별로 FSD가 되는 지역, 안 되는 지역, 이렇게 정치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는 한국에서 못할 이유가 없죠. 유럽에서는 FSD 이런저런 이유로 막을 수 있었겠지만 한국은 지금 한미 협상으로 인해서 이걸 막을 만한 명분도 없고 막았다가 괜히 긁어부스럼 일으킬 만한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FSD도 적어도 법적으로는 풀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공은 테슬라로 넘어가서 테슬라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 됐죠. 일단 FSD가 풀리게 되면 테슬라가 로보택시도 풀어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우리나라에 로보택시까지 도입이 되는 것인가 라는 긍정회로, 희망회로를 돌려볼 수도 있겠죠. 갑자기 사이버 트럭과 FSD는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런 얘기를 하냐? 지금 모든 테슬라 차량에는 다 기본으로 ADAS, 오토파일럿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이버 트럭만큼은 이 오토파일럿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사이버 트럭은 크기나 레이아웃이 너무 다르고 카메라 위치나 각도도 기존 차량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후륜 조향도 들어있죠. 스티어 바이 와이어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를 위한 오토파일럿을 굳이 만들어야 될까? 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토파일럿 하지 말고 그냥 사이버 트럭은 FSD만 하자라고 해서 FSD를 적극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이버 트럭은 오토파일럿이 없고 오로지 FSD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이버 트럭을 병행 수입으로 수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분들은 오토스티어가 아예 없는 어댑티브 크루즈만 작동되고 있는데 슈퍼바이즈드 FSD가 국내에 도입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슈퍼바이즈드 FSD 이 사이버 트럭 도입과 함께 꼭 빠르게 도입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해줘야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슈퍼바이즈드 FSD가 무슨 얘기냐면 이만용의 모카로 가자 라고 하면 주차장에서 차를 자기가 쭉 빼요. 주차장을 자기가 빠져나갑니다. 차단기 있으면 차단기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단기 열리면 그때 쭉 갑니다. 그렇게 쭉 가서 그래서 길거리로 그냥 가서 고속도로 필요하면 고속도로 가고 올림픽대로 필요하면 올림픽대로 가고 알아서 차선 바꾸고 램프 알아서 빠져나가고 목적지까지 가서 목적지에서 주차까지 합니다. 그것까지 해주는 P2P라고 하죠. 파크 투 파크. 그래서 주차까지 해주는 완전 자율주행. 그동안 사람은 그냥 손 댈 것도 없이 앞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 앞을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슈퍼바이즈드라는 표현을 쓰지 실제로 자동차에 손 댈 필요가 없는 사실상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것을 슈퍼바이즈드 FSD라고 합니다. 지금 버전 13까지 나와 있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슈퍼바이즈드 FSD가 적용이 된다면 아마도 그건 자동차의 세상을 완전히 바꿔주는 그런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들 보고 있죠. 많이 도입해주세요. 정말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과 옵션이겠죠.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트림은 두 가지만 나옵니다. 후륜구동 모델, 저렴한 모델은 나오지 않았고요. 듀얼 모터 달린 AWD, 트리플 모터 달린 사이버 비스트 이렇게 두 가지만 나오는데요. 일단 AWD를 보죠. 가격은 1억 4,500만원. 아니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AWD 모델은 미국에선 79,99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했을 때 1억 1,200만원인데요. 미국보다 3,300만원이나 더 비싸다는 겁니다. 와,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요 엄청난 가격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와 괜히 기다렸다 하면서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AWD 모델의 주행거리를 놓고 보면요, 미국 기준으로 520km입니다. 오, 상당한 거리를 갈 수 있죠.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은 4.3초입니다 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차는 거대한 차입니다. 무게는 3톤이나 되는 차예요. 가속 페달을 밟으면 시속 100km까지 4.3초. 이거면 스포츠카 수준이죠. 제 포르쉐 911만큼 빠른 겁니다. 그리고 모델 3 롱레인지 1800kg짜리 모델 3 롱레인지보다 더 빠른 거다. 야, 이게 엄청나지 않나? 배터리는 123kWh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크긴 크지만 뭐 어마어마한 차이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주행거리가 나오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음은 사이버 비스트 모델입니다. 모터가 3개 달려있는 거예요. 국내 출시 가격이 1억 6천만원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주행 가는 거리는 512km. 모터 3개 달고 무게도 한 100kg이 증가했는데 주행거리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야, 모터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 이 차의 가격은 11만 4,990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1억 6천만 원입니다. 어이 뭐야 이거, 미국 가격하고 우리나라 가격이 완전히 동일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좀 싸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은 2.7초입니다 야, 2.7초라니. 게다가 견인 능력을 보면 4,990kg 5톤을 견인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드래그 레이스 하는 걸 보여줬죠. 포르쉐하고 같이 나란히 드래그 레이스 하는 걸 보여주면서 뒤에 견인
장진고리를 통해서 포르쉐 한 대를 더 견인하면서 갔죠. 그러면서도 포르쉐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줬는데 어마어마한 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이버 비스트다 라고 할 수 있죠. 사이버 비스트를 선택하게 되면 여러가지 자잘한 부분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리어 토크 벡터링이라는 게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쪽으로 모터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 핸들을 돌릴 때마다 핸들 바깥쪽을 더 강력하게, 핸들 안쪽은 좀 덜 돌게, 이렇게 해서 코너링을 더 적극적으로 해준다는 기능이 들어있는 거고요. 최고 속도는 시속 206km라고 합니다. 206km면 굉장히 빠른 것 같긴 한데 한 7, 8초면 벌써 이 정도 도달할 것 같은데 아마도 최고 속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냐 라고 얘기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무게가 있으니까 이 이상 속도를 내는 건 위험할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프리미엄 인테리어가 이런 식으로 스웨이드 텍스타일 트림이 적용된 프리미엄 인테리어를 쓴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요트 플로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스테인레스 포인트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사이버 비스트 전용의 캐빈 그래픽을 쓰고 있다고 하고 레이저 각인이 된 케르베로스 배지가 붙는다고 합니다. 케르베로스는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지옥 지키는 개, 머리가 3개 달려 있잖아요. 이 차에는 지금 지옥에서 온 것 같은 모터가 3개 달려 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 배지를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주문할 수 있나?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사전 계약자들이 계약을 확정하는 기간이고요. 9월 5일부터 신규 주문을 받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도 사전 계약자인데 계약해야 되나? 차를 언제 받을 수 있나? 빠르면 11월 달부터 사이버 트럭을 처음으로 인도하게 해준다 라는 겁니다. 2천만 원을 내고 3개월을 기다려야지 차를 준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린 걸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지금까지 기다린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테슬라가 모델 Y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잖아요. 과연 얼마나 살까 했는데 한 달에 6,300대씩 꾸준히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몇천 대가 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몇백 대는 나갈 것 같다. 1억 5천만 원의 가격이니까 아무래도 뭐 6천 대씩 팔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1,000대 넘는 차가 우리나라 도로를 다니게 되는데 우리나라 도로가 상당히 이색적으로 느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궁금증도 많은 차니까 아마도 많은 질문들이 있을 텐데 여기 질문들의 답을 몇 개 모아봤습니다. 트럭베드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트럭베드 크기는 팔레트 하나가 딱 들어가고 조금 남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팔레트 크기가 1100 x 1100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1830에 1220이에요. 그러니까 팔레트 하나 반 정도가 들어가. 상당히 큰 거죠. 가로 세로로 다 남아요. 타스만이나 렉스턴 스포츠카 같은 그런 크기보다는 훨씬 크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차를 일상적으로 탈 수 있을까요? 승차감은 어떨까요? 하는 질문하시는 분도 계신데 승차감은 괜찮습니다. 실제로 저도 많이 시승해 봤고 타본 분들도 얘기하기로는 가변 댐퍼도 있고 에어 서스펜션도 있어서 테슬라의 다른 차보다 오히려 좋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일종 모통 면허가 아닌데 이 차를 살 수 있나요? 네, 살 수 있는데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포터봉고는 2종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이 트럭 같은 경우는 크기가 너무 커서 중형 트럭이기 때문에 일종 보통이 있어야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주차는 어렵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주차는 쉽지 않습니다. 후륜 조향이 있어서 회전 반경은 상당히 좁은 편인데 주차를 했을 때 문이 열리는 폭이 어느 정도 제약이 있으면 그런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해서 차에서 내리고 타고 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옆에 주차장이 너무 좁은데 여기로는 아마 못 들어올 것 같다. 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물차 전용 보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 보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승용차 보험은 승용차 보험보다 화물차 보험이 무조건 비싼 건 아닌데 보험 이력이 그대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히 비쌀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자동차가 아직 인증되기 전이고 보험개발원에서 최종적인 보험료를 제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보험료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차는 화물차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전기차 보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아예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테슬라가 좀 부지런히 했다면 전기차 화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테슬라가 그 정도의 노력을 하진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세제 혜택은 있다고 합니다. 화물 차량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차량가액에 5% 취득세가 적용되고 영업용인 경우는 차량가액에 2% 취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처음에 등록할 때 취등록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화물차니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이 차를 구매하게 되면 10%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렌터카로 이 차를 구매할 수 있을까요? 렌터카로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3.5톤 이상의 중형 화물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대여 사업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렌터카로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리스라든지 일반 구매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저희가 테슬라 사이버 트럭 사야 될까요? 사면 시승기 같은 거 많이 나오고 영상 많이 뽑을 수 있을까요? 트럭 베드를 스튜디오로 꾸밀까?
아니면 촬영 장비를 뒤에다 달아서 주행씬 찍는 데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지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살지 말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영의 모카 소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에 몰두해 이